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오늘 중소형들이 되게 많이 좀 흔들리는 날인데 오늘 그 아침에 이게 중장기 테마 발굴한 자료가 나왔어요. 같이 썼죠. 이거 전략팀이랑 같이 에이지, 에그리컬처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이제 신지원 연구원이랑 전략팀이랑 그 신조어 팀이랑 또 누구랑 같이 쓴 거죠? 셋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비상장이랑 오케이. EDSG 담당.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종목들 이건 다음에 좀 녹음을 할 건데 사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종목이 이지바이오라는 네.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8일 날 이 자료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29일 너무 바빠가지고 녹음을 못했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게 TP가 안 나왔지만 사실 이번 지분 수화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오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좋게 보시는 종목이어서 어쩌면 오늘 같이 많이 흔들리는 날 여기서 뭐 무슨 얘기 해봤자 저희가 방송하려고 했다 놓쳤던 것들 중에서 오늘 이거 있는 것 같고 오늘 원래 이 방송을 했으면 여기 나왔을 종목이어서 이지바이오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고 심지어 형은 오늘 봤더니 저기 뭐더라 내가 왜 CL제일제당은 계속 좀 하고 좀 많이 안 빠지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CL 프레시어인가 저번에 말했던 거 그거는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심지어 연구원 목소리 흉내낸 거 모르죠. 어떻게 그래서 당신 굉장히 좀 의리 있는 스타일이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투박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하튼 횡설수설 말아야지. 이지바이오가 들어봅시다. 우리끼리는 좀 얘기 많이 하던 종목이 꽤 됐지. 우리가 얘기한 지가 이게. 네, 작년 4월부터 우리가 어쩌면 그 계속 추적해온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하여튼 좀 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고 있는 중인데 직접 당사자한테 들어봅시다. 이지바이오 29일 자료입니다. 네. 이지바이오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지바이오 업황이라던가 실적에 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려왔으니까 지금 이제 임박한 이벤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말했던 많은 주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무상증자도 있었고 증자 이후에 바로 분할을 하면서 주수를 또 많이 늘렸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지분 수합을 하고 나서 지배 구조를 정리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 중순쯤에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던 건 맞는데 진짜 이렇게 걸렸네요 시간이. 그때 분할해서 다른 회사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작년 그때 분할 전에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작년 중에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무상증자라던가 이런 이벤트가 좀 이제 나오면서 올해로 밀렸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은 지금 이지바이오가 이지홀딩스랑 지금 일시적으로 개별 회사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매출로 잡히고 완전 개별로 있고 또 이지바이오와 관련된 해외 첨가제 회사들 이런 것도 이지바이오 밑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지홀딩스 밑에 지금 임시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포인트니까 해외 첨가제 시장이 고성장 산업이니까 이게 어디 밑에 가냐는데 이지바이오 밑에 아직 안 들어온 거네요. 네, 아직 안 들어갔는데 수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지바이오가 홀딩스 밑으로 들어가고 그 남아있던 그런 이제 관련 회사들이 이지바이오 밑에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는 3페이지에 간단히 그림 2번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이런 이제 순서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순차적 이벤트를 통해서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체력을 쌓는 기반이 지금 마련되어 왔다 이런 판단이고요. 이제 이게 지금까지의 지금 임박한 간단한 이벤트였고 또 실적 관련해서 업황이라던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근데 잠깐만 지분 수합하면 사람들이 좀 어렵거든요. 네.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 이거 왜 이걸 하게 됐고 좀 그 1번에 있는 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간략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분할을 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할을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예전 게 좀 남아 있으니까 완전 홀딩스 체제로 가기 위해서
갖고 있던 뭐 사업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이제 처분을 하고 홀딩스를 통해서 그 사업회사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스왑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자세히 들어가면 좀 더 많은 그런 설명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어떨까는 다음 문제고 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지바이오라는 회사의 실적은 좋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 아닌가? 네, 영리열 실적으로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요. 지금 그냥 진짜 부담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제 그 첨가제가 들어오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다. 네, 좀 더 깔끔해지기도 하고요. 깔끔해지고. 구조상. 그리고 이제 그 일정 같은 경우는 2페이지에 일자는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죠 일정이? 전체 과정은 그 그러니까 10일 다음 그 이번 달 10일 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며 결제일은 17일에 되어 있고 이 직후에 바로 지분 수합이 진행되는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제 가고 밑에 갖다 붙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고 막 바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그쵸. 시간은 좀 걸려서 어쨌든 뭐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업황 지금 볼까요? 구조는 설명을 드렸고, 네, 업황을 작년 무상증자 결정되고 나서 좀 길게 썼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도 길게 설명드렸던 업황에서 지금 이제 기초 큰 트렌드는 안 바뀐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동사처럼 첨가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해외 이제 갓 확장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작년이 그렇게까지 확장해 나가기 좋은 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쵸? 네, 뭐 그런 수요, 그런 확장 계획들이 좀 올해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좀 빠르게 성장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위주로 해서 글로벌 사육 두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이 자료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음식료 내에서의 모멘텀으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그리고 사료 많이 두수가 늘어나니까 사료 가격이 올라오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지 않나요? 네, 사료 가격이랑 또 별개고 사료랑 첨가제 가격이랑도 별개고 해서 예, 지금 이제 그 중장기에는 차트를 넣었었는데 라이신 스팟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 다른 곡물 가격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사육두수가 그 ASF 이후에 중국도 그렇고 주요 돼지 기른 나라들도 그렇고 굉장히 사육두수가 빠르게 늘었고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이미 한번 그 좋은 맛을 봤기 때문에 더 기르려고 할 테고 그리고 보통 돼지가 그 이제 농장에서 키워서 출하하는 기간이 360일 정도 대략적으로 그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늘었던 두수가 출하되는 시점이 사실 올해기도 해요. 그래서 두수가 올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이제 따박따박 올라가는 첨가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전체 아무래도 외식업이 좀 회복이 되어야 육류 수요도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올해 소비 시장 회복 기대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저번 자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중국에서 항생제를 아예 금지하면서 작년 7월부터 그래서 올해부터 수요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황 상황은 전반적으로 이 동사에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 장기 트렌드가 되게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의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네. 스페셜티 첨가제 쪽에선 거의 이쪽뿐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의 유일하죠, 거의. 네, 피어한 종목 중에서는. 피어한 걸로. 다른 섞여 있는 거고 사업 보증이 하나고.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들 보는데 이게 도대체 지배 구조가 언제 정리되냐. 작년이 올해가 와도 아직까지 정리 안 되냐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라 보는데 추적 안 해오신 분들은 볼 때 작년이 될 줄 알았다 이제서야 되는 것 같고 해외도 이제 열리는 것 같고. 네, 해외도 이제 열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이들 지쳐 계셨을 텐데. 저번 자료에서도 그 정리를 한번 했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 들어간 나라도 꽤 있어요.
중국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나라긴 한데 여기서 신제품을 내는 데서 이제 붙는 실적 규모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은 아예 새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접 시자가 아니었는데 올해 직접 시자로 바뀌는 국가들도 3국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난 자료를 계속 통해서 업데이트 드렸다시피 직접 시사로 전환을 하면 대리점에서 직접으로 전환을 하면은 한 2년 후부터 매출이 뛰는 구조라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2년 전부터 직접 시사로 바꿔왔던 국가들은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물가 얘기 좀 할까요? 이거는 뭐 많이들 알고 있지만 여러 번 말을 해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좀 정리가 되긴 했지만 곡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 사료 관련해서도 최근에 중국 쪽에서 하나 발표를 했어요. 뉴스를. 지금 보통 이제 사료는 옥수수를 좀 많이 쓰고 그 나머지 대두박이라던가 소맥 좀 섞어서 쓰고 거기다 첨가해서 좀 넣는 구조인데 이 옥수수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소맥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좀 소맥보단 쌌던 옥수수 가격이 그 소맥 근처까지 부담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레깅돼서 반영되는 건 분명하니까 지금의 부담이 뭐 3분기까지는 좀 최소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곡물가 이슈도 이런 이제 음식료 기업들 그리고 축산 기업들을 볼 때 3분기까지는 적어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곡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첨가제 시장은 어때요? 첨가적 기업은 좋은 거 아니야? 수요가 따박따박 늘어나는 구조긴 해요. 얘는 좋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번 그 언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곡물가 오르면 무조건 사료주 사자 이런 인식이 좀 강해 왔는데 가격 전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정가가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많이 되지도 않고 빨리 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사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수준이 살짝 부담이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첨가제 같은 경우는 뭐 원가가 조금 올라오는 건 맞지만 그 판가도 뭐 어떻게 올리려면 올릴 수가 있고 수요가 무엇보다 따박따박 올라오는 구조니까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첨가제 수요에는 사육 도수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그래요. 뭐 오늘 그 좀 더 잘하고 있으니까 심재현 연구원 이제 바쁘더라고. 심재현 연구원 이제 편하죠. 이제 많이들 클라이언트도 많아지고 이제 바쁘죠. 네. 예. 근데 이제 항상 주장을 할 때는 좀 자신감 있게 잘하고 있지만 그 의류 업종들도 좋은데 많이 두드려 맞더라고 요즘. 나도 의류 업종 사방에 얘기하고 다녔는데 중소형주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이럴 때일수록 NS가 주가보다 업데이트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지바이오도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좀 하시겠네요 이제부터 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뭐 다들 어느 정도 저희들의 뉘앙스를 이해하셨을 거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